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함께 얘기했던 바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복습하는 것은 상당히 이 학습 효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 훈민정음 학습 효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학습 방법,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oncrete, pictorial, abstract approach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추상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확고하게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픽토리얼, 이게 이제 그림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교육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1 플러스 1은 2. 이거를,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걸 이제 사과로 이제 이렇게 대신 표시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사과 2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학습 효과가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교육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도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소리라는 건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영어 훈민정음에서는 이 영 원어민의 파닉스를 보이는, 우리 한국인이면 누구나 아는 한글로 이제 표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쉽고 금방 이제 익힐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학습자가 아는 것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학습자한테 이제 제시할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요거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뭐 이런 정도, 이런 거일 때 이제 학습자가 스스로 조금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너무 어려우면은, 아주 얼토당토하게 어려우면 이만큼 높은 것을 갖다가 하라고 그러면은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학습자가 아는 것이 요 정도인데 한 요만큼 정도의 문제, 아니면 요만큼 정도의 문제, 요런 것을 갖다가 제시하면은 학습자가 이제 좀 더 열심히 그걸 갖다 이제 해결하죠. 그러면은 학습자한테 큰 이 흥미를 일으키고 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아주 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comprehensible input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는 사실상 이 학습자의 그 능력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이거 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그 중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또 너무 낮은 거면은 또 이 좀 능력이 있는 그런 학습자는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교육자는 정말 그 학습자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학습자의 그 재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어 훈민정음은 이제 이게 이제 소리를 내서, 더구나 이제 크게 소리 내서 이게 반복해서 이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소리 내서. 그래서 이 크게 소리 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인은 한국어의 특성화된 이 발음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파닉스 발음하는 사람들의 그 발성 근육과 다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영어 원어민들은 모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보다 훨씬 이 근육이 좀 작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22개 이 발성 근육이. 그래서 우리도 이 좀 경직화된 이런 발음으로 이 형성된 이 발성 근육을 좀 더 부드러운 원어민의 그 발음으로 이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이 근육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운동이죠. 운동. 우리가 이 발성 근육을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거기에 특화된 이 발성 근육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영어 원어민의 파닉스를 올바르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죠. 소리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훈민정음에 여러분들 구입하시면은 영어 훈민정음에 제가 이 카드를 갖다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갖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음 연습을 하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뇌과학의 이론이 이제 적용된 카드입니다. 이게 발명 특허품이에요. 제가 만든. 근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이 히포캠퍼스를 많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골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뇌로 들어가는 건데 장기 기억을 하려면 어떤 소리든지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이렇게 대뇌로 들어가서 장기 기억이 돼야 그게 오래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크게 소리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효과가 그러니까 히포캠퍼스를 별로 통하지 않죠. 골전도를 통해서 되죠. 그러나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게 골전도를 통해서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더 내가 발음한 소리가 더 장기 기억이 되는 거죠. 또 이걸로 해서 내가 과연 영어 원어민 파닉스처럼 발음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현재 영어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어 교육을 그래도 10년 이상을 받았고 평균적으로 또 영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내공이 내가 발음을 하면은 내가 들어보면은 이게 영어 원어민 발음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구나 영어 훈민정음에는 이 발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영어의 핵심 발음인 액센트 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하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공부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크게 소리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발성 근육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꿔주는 방법은 뭐 이게 큰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단지 자주 하면 돼요. 자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 영어 훈민정음을 가지고서 이제 또 영어 알아듣기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자, 영어 발음이라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발음이 아니에요. 정답이 사실상 없어요. 표준형이 없어요. 그 이유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전부 다 학생들을 다 영어 교수로, 영어학 또는 영어 영문학 또는 뭐 무슨 이 박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심지어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뭐 영어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수능 시험을 풀지를 못하잖아요. 완전하게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의 이 수능 보는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켰지만
영어 원어민 파닉스 발음 공부는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알아듣기 안 되는 거고 실제 써먹어야 할 영어 알아듣기와 영어 말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 하지 말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영어 훈민정음에 이제 있는 이 액센트 부분, 고딕체,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놨잖아요. 액센트 이렇게만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뒷소리는 조금 얼버무려 되고 작아도 돼요. 그래도 원어민들이 알아들어요. 자, 뒷소리는 좀 작아도 얼버무려도 좀 틀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내 발음이 이제 점차 영원어민 파닉스 발성 근육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특화되어 가지고 점차 이제 3개월 내지 5개월 후부터는 내 발음이 이제 리드미컬해진다는 거예요. 리드미컬. 리드미컬해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으시고 이렇게 돌아보시고 기웃거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이 영어 훈민정음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3 내지 10회, 3번 내지 10번. 또 조금 급한 분들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좀 오래 할 수도 있죠.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길게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길게 하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한 5분 내지 10분씩 자투리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3개월 내지 5개월 후부터 진짜 느낌이 와요. 감동이 와요. 내가 연습한 영단어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것이 바로 영어 훈민정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어 훈민정음을 이처럼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한국인이 너무 이제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영어 때문에 영어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누가 정말 이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가르쳐 주라니까 그 가르쳐 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가정교사 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만든 영어 훈민정음은 말하자면 이 자전거 여태까지는 영어 교육이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그런 외바퀴 자전거였는데 그 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외바퀴 자전거에다가 제가 이제 핸들과 페달을 이제 부착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하셔가지고 영어에 성공하시려는 그런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이 영어 훈민정음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이제 3,789개의 기본 영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 영단어를 여러분들이 기본 영단어를 익히시면은 그 외에 다른 영단어들의 이 파닉스도 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고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3,789개의 기본 영단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걸 같이 해도 좋고 따로 또 해도 좋아요. 우선 먼저 3,789개의 기본 영단어에 한글로 표기된 발음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다 마친 다음에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기본 영단어를 하면서 바로 이 3,789개 각 영단어에 2개의 짧은 영예시 문장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익히시면은 대단히 진짜 소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나 보고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초중급자들은
그거는 빨라서 말이죠. 내가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실망감이 와요. 아, 나 왜 못 알아듣지?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는 영어 못하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영화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 영화는 실패작이에요. 흥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영화를 흥행시키려고 그러면 변화가 빨라야 돼요. 변화가 빨라야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막 그렇게 변화가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쫓아가요? 초급자, 중급자들이. 예. 그러니까 초급자, 중급자한테는 영화, 드라마, 뭐 무슨 뉴스 이런 것들이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뉴스는 조금 분위기를 봐서 눈치로 이거 대략 무슨 얘기 하는구나 하는 걸 좀 알아챌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유튜브에, 그러니까 유튜브나 테타컴에서 이 강의하는 무크나 이런데 이제 자기가 관심 분야, 전공 분야 이런 걸 찾아가서 들으면은 여기에 그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비교적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 영화나 드라마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영어 리스닝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부 방법은 이제 이러한데 이제 제가 이 책을 펴내면서 영어 훈민정음을 펴내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 책을 보고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선 장애인들, 예, 이분들은 아무래도 학원 다니기도 어렵고 좀 접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영어를 알면은 아무래도 세상을 좀 폭넓게 볼 수 있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예,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영어 공부를 하셔가지고서 보다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넓은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가서 살고 공부하고 또 일하고, 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선생님, 예, 영어 선생님은 말이죠. 제가 이제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이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시는데 이 영어 선생님은요. 근데 이 영어 선생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강남에 이제 이 근처에는 이제 한 학년이 적어도 어떤 경우는 한 클래스 또는 두 클래스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대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그 부모들 따라서 외국에 나가서 지사 파견 나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이제 트인 거죠. 영어를 잘하는 거죠. 듣기 말하기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선생님은 듣기 말하기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 발음과 영어 선생님의 발음이 차이가 있어요. 그 괴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자꾸 위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근무했던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진짜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좀 제대로 이 영어 훈민정음을 통해서 익히셔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자신 있는 발음을 하고, 예, 해서 좀 자신하게 당당하게 아이들을 좀 가르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한인 사회에 이제 한인교포나 뭐 이제 여기에 대구에서 이제 그 의사 개업한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그 경북대 이제 교수도 하시고 이제 이랬다가 개업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의 LA에 이제 친척들이나 뭐 아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영어 훈민정음을 10권을 사가지고 가 있어요. 정말 이런 영어 훈민정음이 이런 걸 참 진짜 늦게나마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정말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LA에 가실 때 그 10권을 가져갔어요. 예. 그랬는데 한인 교포들도 사실상 영어를 잘하면은 주류 사회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소용되는 말만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그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한인 교포들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나 왜 이렇게 말 안 되지? 뭐 이런 등등. 예, 유학생도 이제는 어학 연수를 영어 어학 연수를 갈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이제 세상에 지금 챗 GPT가 나오고 해가지고, 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 GPT 그거 제가 만든 거 한번 그 나중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2023년도 그저 오픈 AI에서 그저 챗 GPT와 이거 이제 스피치를 하게끔 만들기 전에 그것이 9월 23일인가 9월 28일인가 그랬어요. 2023년도 예, 알트만이 그 발표한 것이. 그런데 저는 이걸 8월 15일 날 예, 우리 한국인이 좀 영어에서 좀 해방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8월 15일 날 ISBN을 받았어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특징은 챗 GPT를 갖다 무료로 무한정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로. 예, 3.5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로 하여금 한국 사람은 질문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챗 GPT로 하여금 네가 먼저 질문을 해라 나한테. 그래서 이제 질문을 먼저 하게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챗 GPT를 말하자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챗 GPT 그 이제 챗봇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통 우리가 챗 GPT한테 뭐 물어보면은 뭐 A4용지 반, 뭐 한 페이지, 어떤 건 그거보다 덜 길게도 나와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쌍방향 대화용, 회화용 그게 안 되는 거죠. 응? 그거 어떻게 한 페이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응? 또 말도 또 그 3.5 같은 경우는 지금 말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걸 사용하면은 말로 이제 스피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말하고 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답변 길이를 갖다가 이제 정말 회화용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화용은 이제 롤 플레이 돼야 되는 거죠. 롤 플레잉 다이얼로그가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챗 GPT는 지금 현재는 그냥 쓰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래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응? 그러니까 이걸 챗 GPT로 하여금 너는 내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20개 영단어 내에서 답을 해라. 아니면 50개 영단어 이내에서 답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일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마음대로 내가 영어해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챗 GPT니까 예. 얘가 나에 대해서 딥러닝을 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얘가 딥러닝을 해서 내가 흥미 분야가 전공 분야가 뭔지 어렴풋이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질문해줘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흥미가 생기고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이용하면은 굳이 이제 뭐 유학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교 공무원은 전에 이제 그 국회에서 발표하는 걸 한번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외교 공무원 가운데서 한 20몇 프로 외에는 말이죠. 영어 소통이 원만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응?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되겠어요? 현재 나가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예?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 외교 업무를 보겠어요? 응? 거기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고 또 현지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피하고 그러고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외교 공무원들이 좀 된장 발음을 고쳐가지고서 버터 발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좀 외교 업무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 이 군경 지금 18개월 군복무 하죠. 18개월 허송세월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군대들 좀 안 갈 수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응?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웬만하면 안 갔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18개월 동안에 영어 한 가지라도 끝낼 수 있다.
마스터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그래도 보람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마스터하면 말이죠. 앞으로 세계는 더 이 커넥티드 된 그런 이제 이 사회인데 그 커넥티드가 뭘로 돼요? 영어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영어를 하면은 말이죠.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정말 삶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런 인생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어가 성공하기를, 영어 성공을 정말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예, 소원하는 정성으로 영어 성공을 여러분의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만든 겁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만 그렇게 영어 훈민정음에 써져 있는 대로 그렇게 연습을 훈련을 하시면은 분명히 영어 성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 5번째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